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 지금 각오가 대단하신데 못하고 계세요? 아, 제가 오늘 예. 이순신 장군의 명란대첩 때 그 지났던 길을 예. 간다고 해가지고 예. 궁금한 게요. 예. 이순신 장군 수군 재건 노인데 예. 좀 이름이 어려워요. 정확히 뭐예요? 와해된 조선 수군을 재건해가지고 명량으로 가서 명량 대첩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명량으로 가는 그 길을 이순신 조선 수군 재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3대 13이라는 기록적인 숫자로 세계 해전의 한 획을 그은 명량 대첩. 오늘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충무공과 조선 수군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수군 통제사로서 44일간의 여정 중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장흥의 회령진입니다. 이곳은 육로를 걷던 수군이 처음으로 배를 띄운 곳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구례를 거쳐 곡성, 순천, 보성 그리고 이곳 장흥 회령진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장흥까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흥까지 오신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배설이 이끌고 있던 그 조선 함대 12척, 이 12척을 이제 이순신이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전쟁 준비. 그러니까 12척의 배를 회수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구선, 이 거북 모양의 이 배로 꾸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정식을 하게 됩니다. 아, 울동을 향해서 가기 위한 이곳이 바로 시작점이네요. 예. 현재 회령진은 성곽을 복원하고 역사공원으로 정비되어 있지만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 옛 회령진성의 흔적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예. 장흥 회령진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나볼 수가 있나요? 아, 지금 관광지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지금 가까운 선악동 쪽으로 가시면은 이청준 선생님 이제 고향입니다만 그 선악동 마을에 유채 지금 활짝 피어 있고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유채꽃밭부터 정남진 전망대,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편백나무 숲까지, 게다가 장흥하면 한우와 키조개를 곁들인 삼합에 겨울이면 싱싱한 자연상구를 맛보기 위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볼거리, 먹거리가 넘쳐나는 장흥을 뒤로하고 두 번째로 찾은 강진 마량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로 옮겨왔는데요. 예. 바다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곳에서 대체 이순신 장군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저기 장흥 회령진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해상으로 진출했지 않습니까? 해상으로 진출해가지고 이 마량 앞바다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는 거죠. 울돌명을 향해서 배가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항해하면서 그렇죠. 지나친 길이다. 그러니까 항해를 하되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 해상 훈련도 했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울돌목으로 향해 갑니다. 고금도와 약산도가 눈앞에 펼쳐진 마량 앞바다에서 충무공과 조선수군은 해상 적응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모두 내려다 보이는 완도 고금도에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인 충무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엔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충무공의 시신을 처음으로 안치했던 월송대터가 남아 있습니다. 충무공의 시신이 80여일 동안 안치를 했던 이곳엔 아직도 풀이 나질 않는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예.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12척의 배를 모으시고 정말 열심히 전쟁을 치르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배 안에서 예. 우리 장군님은 대체 무엇을 드시면서 몸을 챙기셨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뭐 밥은 이제 했을 것 같고요. 바다에서 많이 건져 올리지 않았을까. 해산물들, 어류들 이런 것들 많이 건져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먹는 거에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겠어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걱정 없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역시 먹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먹어야죠. 튼실한 문어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회춘탕은 각종 한약재와 전복, 문어, 오리를 함께 푹 고아낸 강진의 향토 음식인데요. 육해공을 한데 모은 보양식, 회춘탕 한 그릇 하셨으면 이순신 장군도 전쟁에서 더 쉽게 이기지 않으셨을까요? 회춘탕으로 든든히 배 채우고 다시 떠난 여행길,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강진 마량항에서 터질 듯한 배를 달래봅니다. 아니 밥 정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잖아요. 근데 이곳 마량항이죠? 그렇죠, 마량. 아니 이곳에 미항이죠. 왜 갑자기
잠깐 들리라고 하신 건지 저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그러셨구나. 예,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미항인데 여기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훈련된 말을 한양으로 보내기 위해서 육지로 가는 이제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량이고 말맞자를 쓴 마량이고 마을 보면은 뭐 신마마을, 원마마을, 숭마마을 해서 말 맞자를 쓰는 마을들 지명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면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강진까지 왔는데 예. 강진도 사실은 관광 1번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강진에 오면 이곳은 꼭 둘러봐야 된다 하는 곳이 있습니까? 강진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마량 미항이 있을 것 같고요. 저 앞으로 보시면 가우도.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여행의 필수 코스 가우도와 연결된 출렁다리는 매주 3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고요. 정약용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다산초당에 기대어 잠시 쉬었다가 동백숲을 곁에 품은 백년사로 걸음을 향합니다. 그리고 청자의 푸른빛이 가득한 고려청자 박물관도 놓칠 수 없죠. 끝없는 강진의 명소들을 뒤로하고 갈 다음 장소는 명량과 한층 가까워진 해남입니다. 수군 만오비가 마을을 지키고 있는 해남 이진은 북평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요. 마을 곳곳에 옛 성벽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유령 리포터 얼굴이 심상치 않은데요? 뭔가 말 못할 고통이? 어쩐지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가 했어요.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예. 제가 공교롭게도 큰 볼일을 좀 보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기 네. 이순신 장군도요. 네. 그러니까 420년 전이죠. 420년 전에 마량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울돌목으로 가는 길에 네. 공교롭게도 마치 또 이 장소에서 상당히 이제 몸이 아프게 됩니다. 의금부에 투옥이 됐고 백의종군을 하고 또 조선 수군 재건하면서 이제 해상을 나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배를 타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군들까지도 상당히 배멀미 요즘 이야기하는 이제 배멀미를 많이 하셨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가급적 이제 배에서 치료를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고 결국은 이 마을로 이제 내려서 이 마을에 배를 대고 내리시게 됩니다. 내리고 큰 볼일을 보셨나요? 내려가지고 이제 네. 지역 주민들이 네.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몸을 추스르게 되는 거죠. 이진 마을 주민들의 보살핌으로 몸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곳의 주민들은 아직도 명량 대첩 승리에 보탬이 됐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네요. 그래서인지 이진 마을엔 400년 전 주민들과 조선 수군이 사용했던 우물도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한 이곳은 지금 해남이잖아요. 예, 해남. 또 해남 하면은 곳곳에 아름다운 곳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땅끝 마을이 있거든요. 먼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땅끝 마을 하시면 땅끝 전망대가 있겠고요. 다도해가 한눈에 펼쳐지는 땅끝 전망대와 모노레일.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송호해변. 두륜산 자락에 펼쳐진 천년고찰 대흥사에 우황리 공룡 화석지와 박물관까지. 이야,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지. 역시 해남이네요.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장소는 전운의 긴장감이 가득했던 곳 진도 벽파진인데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벽파, 그러니까 이 벽파항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이루기 하루 전까지 명량대첩 전날까지 머물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량대첩을 구상을 하고 작전 계획까지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곳이 이곳이네요. 예, 그렇죠. 여기에서 실제 적선들 수시로 왔다 갔다 정탐하고 쫓기는 추격전 여기서도 했고요. 이러면서 전쟁의 기운이 전운이 짙게 감돈 그런 벽파가 되겠습니다. 이곳 이충무공 전첩비에 새겨진 벽파진 푸른바다여 너는 영광스런 역사를 가졌도다 라는 글귀가 벽파진에서의 이충무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울돌목을 등질 수 없다고 판단한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를 끌고 우수영으로 향합니다. 장흥, 강진, 해남, 진도 그리고 다시 우수영에 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렇죠. 그 역사적인 현장이잖아요. 예.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다 아시겠죠. 1597년 9월 16일이죠. 양력으로 이제 10월 26일인데 이곳 울돌목이 바다 물길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순신이 13대
133이라는 그러니까 세계 해전사에 가장 길이 빛날 그 해상 전투를 했던 그 현장입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의지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물리쳤던 명량대첩. 지금도 우수영 일대에서는 매년 10월이면 해남과 진도가 함께 명량대첩 축제를 열어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수영엔 충무공을 기리는 흔적들이 유독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울돌무기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명량대첩비는 일제 회방으로 충무사터에서 다시 마을의 예터로, 해남에서 경복궁으로 또다시 원래 자리로 수없이 자리를 바꿔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복궁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죠. 다시 여기까지 또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일제가 이제 폐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전부 이제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량대첩비 찾기 기성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시일반 조금씩 있는 거라도 내놔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모으고. 일본의 압력으로 바다에 던져질 위기에까지 처했던 명량대첩비. 끝끝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전국을 돌며 풍물을 쳐서라도 명량대첩비를 지키려 했던 주민들의 마음과 언제나 명량 앞바다를 지켜보고 있을 이순신 장군의 뜻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 재건로 따라가 보면서 정말로 당시의 이순신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좋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둘이 오늘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올 봄에 꽃구경도 좋지만 이순신 장군 수군 재건로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좋은 또 시간, 좋은 공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지켜낸 불멸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그를 따라 떠났던 문화탐방 여행 어떠셨나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순신의 수군 재건로를 따라가는 남도 여행길로 지금 떠나보세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 지금 각오가 대단하신데 못 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예. 이순신 장군의 명란대첩 때 지났던 길을 예. 간다고 해가지고 예. 궁금한 게요. 예. 이순신 장군 수군 재건로인데 예. 좀 이름이 어려워요. 정확히 뭐예요? 와해된 조선 수군을 재건해가지고 명량으로 가서 명량대첩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명량으로 가는 그 길을 이순신 조선 수군 재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3대 13이라는 기록적인 숫자로 세계 해전의 한 획을 그은 명량대첩. 오늘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 저희가 장소로 옮겨왔는데요. 예. 바다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곳에서 대체 이순신 장군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장흥 회령진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해상으로 진출했지 않습니까? 해상으로 진출해가지고 이 마량 앞바다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는 거죠. 울돌명을 향해서 배가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항해하면서 그러죠. 지나친 길이다. 그러니까 항해를 하되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 해상 훈련도 했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울돌목으로 향해 갑니다. 고금도와 약산도가 눈앞에 펼쳐진 마량 앞바다에서 충무공과 조선수군은 해상 적응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모두 내려다 보이는 완도 고금도에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인 충무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엔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승 충무공과 조선수군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수군 통제사로서 44일간의 여정 중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장흥의 회령진입니다. 이곳은 육로를 걷던 수군이 처음으로 배를 띄운 곳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구례를 거쳐 곡성, 순천, 보성 그리고 이곳 장흥 회령진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장흥까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흥까지 오신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배설이 이끌고 있던 그 조선 함대 12척, 이 12척을 이제 이순신이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전쟁 준비. 그러니까 12척의 배를 회수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구선, 이 거북 모양의 이 배로 꾸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정식을 하게 됩니다. 울동을 향해서 가기 위한 이곳이 바로 시작점이네요. 예.
현재 회령지는 성곽을 복원하고 역사공원으로 정비되어 있지만 잔 충무공의 시신을 처음으로 안치했던 월송대터가 남아 있습니다. 충무공의 시신이 80여일 동안 안치를 했던 이곳은 아직도 풀이 나질 않는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예.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12척의 배를 모으시고 정말 열심히 전쟁을 치르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배 안에서 예. 우리 장군님은 대체 무엇을 드시면서 몸을 챙기셨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뭐 밥은 이제 했을 것 같고요. 바다에서 많이 건져 올리지 않았을까. 해산물들, 어류들 이런 것들 많이 건져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먹는 거에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겠어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걱정 없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역시 먹을 때는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 옛 회령진석의 흔적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예. 장흥 회령진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나볼 수가 있나요? 아, 지금 관광지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지금 가까운 선악동 쪽으로 가시면은 이청준 선생 이제 고향입니다만 그 선악동 마을에 유채 지금 활짝 피어 있고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유채꽃밭부터 정남진 전망대,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편백나무 숲까지, 게다가 장흥하면 한우와 키조개를 곁들인 삼합에 겨울이면 싱싱한 자연산 굴을 맛보기 위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볼거리, 먹거리가 넘쳐나는 장흥을 뒤로하고 두 번째로 찾은 강진 마량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